흰색 스쿠터와 기름만 있으면 난 샌프란시스코도 갈 수 있어. 흰색 투어! 추석이었나? 가족들끼리 모여서 TV를 보는데 화면에 이연복 셰프가 나왔습니다. 대충 보니까 현지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한국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팔아도 과연 잘 먹히는지 확인하는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저는 살면서 해외는 몇 년 전에 보라카이 한번 가봤던 것이 전부인데 TV 속에 비춰지는 거리의 모습이 마치 예전에 가봤었던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말이죠. 처음엔 서프라이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한 대 세게 후드를 맞고 갑자기 한 번도 안 써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대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득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와치독스2를 오지게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배그 말고 다른 게임은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편집할 게 워낙 많다 보니 배그할 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치독스2는 진짜 개꿀잼이라서 2-3일 만에 무려 36시간이나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제가 게임했던 이야기를 하냐고요? 와치독스2의 배경이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쫓기면서 퀘스트를 깨느냐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미친듯이 활개치고 다녔던 경험이 현실 속의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도 실제로 가본 것만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며칠 지내다 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이런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무려 10개월 전에 계획했던 건데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되었네요. 2월 6일 새벽 커뮤니티에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장문의 글을 싸지르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적폐라고만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게임의 긍정적인 예시로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는 새 출발이 될 테니까요. 당신의 유튜버에게 투표하세요. Right now. FBI open up! 대한민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려면 직항으로 최소 10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모두가 계약한 비수기인 3월 평일에 출발해서 평일에 돌아와도 왕복 비행기 표값만 무려 6-70만 원이나 하죠. 한마디로 어지간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살면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완전 현지인이 다 된 것 같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습니다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시든 게임을 사시든 한 번쯤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있어 진짜 볼 게 많은 도시거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장면에서부터 힘센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베드로와 바울 성당, 쌍둥이 첨탑으로 구성된 신고딕 건축 양식의 성당은 1925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이태리식 맛집이 많죠. 전 일단 커피를 한 잔 시켰는데 꽤 맛이 좋았습니다. 성당 바로 건너편에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이 있습니다.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요. 와치독스2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실제로 게임 속 공원에 가보니 중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부채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게 몸을 풀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이때 웬 양아치 같은 녀석이 다가오더니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쿵푸의 민족답게 할머니는 참지 않았어요. 바로 참교육당하고 빤스러나는 찌질이의 모습입니다. 왜 게임에서까지 이런 시트콤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맹세컨대 제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독자가 몰래 연기를? 부채는 없지만 저도 어르신들의 춤에 잠시 몸을 맡겨봤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듯한가? 응, 아니야. 이 밖에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요가를 즐기는 여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맥켄지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면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100년 허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의사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으나 한 번쯤 참고해본다고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성당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곳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가 당시 유명 배우였던 도로시 아놀드와 결혼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조 디마지오는 후에 이혼을 했고 세계적인 스타 마릴리 먼로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성 베드로 바울 성당에서 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가 마릴리 먼로와 결혼식을 올린 진짜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입니다. 사실 조 디마지오는 재혼도 성당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법상으로는 첫 번째 결혼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에서의 결혼이 불가능했거든요. 교회 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뭐 다행히도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덕분에 최대 45일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단축되었습니다. 거기에 최대 수천 달러가 들 정도로 비쌌던 비용은 교회 재판소의 인건비 같이 최소한만 내도록 촉구했다고 하네요. 수많은 반발에도 교황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혼이나 재혼을 한 사람과 그들의 자녀가 가톨릭 신자로서 파문당한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게 옳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을 테고요. 너구리님, 만약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교이거나 다른 신을 믿는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결혼 무효와 결정 없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재혼한 교인들은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겨져 영성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성체란 쉽게 말하자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을 뜻합니다. 신부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 빵과 피가 된 포도주를 세례받은 신자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6년 동안 천주교 학교를 다녀서 학교 행사를 전부 미사로 지내봤는데 저 흰색 빵이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신자가 아니라 먹어보진 못했는데 천주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별맛 안 난다고 합니다. 누가 댓글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이 밖에도 가톨릭 신자들은 결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혼인할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결혼은 무조건 성당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다시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죠. 어쨌든 조 디마지오는 같은 곳에서 결혼을 못한 게 끝내 아쉬웠는지 성 베드로와 바울 성당에 가서 마릴리 먼로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TMI 오져버렸죠. 너스 신잡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게 다 나중에 애인이랑 샌프란시스코 가면 입털 때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이 성당은 영화에도 꽤 자주 나왔습니다. 1971년엔 더티 해리, 1994년엔 시스터 액트 2를 촬영했고요. 2015년에 개봉한 San Andreas 에서는 거대한 파도에 집어 삼켜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가 지진에 아작나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성 베드로와 바울 성당에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당은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플래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엔 사진도 못 찍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봐선 그날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만일 사진 찍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기분도 전환할 겸 성당 바로 오른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브런치 맛집 마마스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영업은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줄이 오지게 기니까 최대한 일찍 가세요. 지역 가이드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침 8시 30분에 가도 1시간을 기다릴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요? 구글에 등록된 마마스 리뷰가 총 1876개인데 별점이 무려 4.4점이거든요. 아마 요기요에서 봤으면 바로 주문 눌렀을 겁니다. 터치 피치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기다리는 관광객 중 한국인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으니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자, 배불리 드셨다면 소화도 시킬 겸 근처에 있는 코이트 타워까지 걸어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는 대략 804m로 차 타고 가면 약 3분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 중간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삥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 좀 빨리 걸어가면 대략 10분 안엔 도착하겠죠. 하지만 언덕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 뮤니 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단 앱스토어에서 Muni Mobile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Primary Phone 에는 플러스 81을 직접 붙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엔 Buy Tickets 누르시고 자신의 나이에 맞게 연령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보통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실 테니까 케이블카 탑승이 가능한 1372건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로 뮤니 티켓은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구매한 날 23시 59분이 되면 하루치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3일 내내 36,000원으로 케이블카, 스트리카 등 이색적인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가격은 착한 편이죠. 특히 스트리카 F 노선은 피셔맨스 워프, 피어, 39 페리 빌딩, 파웰 스테이션, 시빅센터, 카스트로 같은 유명한 곳을 한 방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개꿀이죠. 그래도 만약 자동차를 렌트하고 싶으시다면 만 23세 기준으로 2박 3일에 10만원 정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추천드립니다. 힘들게 한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마실 때 안주거리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흰색 스쿠터가 있으니 코이트 타워까지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트 타워, 막상 바로 앞에 와보니 타워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언덕 정상에 있기 때문에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게임에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봤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렇게 360도 돌면서 샌프란시스코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실제로 가게 된다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참고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성인 기준으로 인당 $9씩 내야 합니다. 그래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니까 꼭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니까요. 자, 그럼 코이트 타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떠들어 보기로 하고요. 배그가 아닌 컨텐츠는 굉장히 오랜만이라 어떻게 영상이 볼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다른 게임 하냐고, 소재 다 떨어진 거 아니냐고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모아놓은 게 많아서 배그만 해도 올해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즌마다 대규모 패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딱히 큰 걱정은 없겠죠. 그런데도 제가 이런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힘센 너구리라는 캐릭터가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배그도 하면서 다른 컨텐츠도 꾸준히 연구해보려고 해요. 고정관념을 깨부순다는 거창한 비전을 세운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죠. 만약 힘센 너구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를 홀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